사랑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참된 알 권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정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식수와 물관리 대책, 그리고 댐 주변 주민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교육청에는 학생 배치권 및 학교 신설, 이설 등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지역 본부장 겸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 또 산불 예방과 진화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산림 환경 업무가 우리 도민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후의 위기는 물의 위기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해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대체 수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물 확보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기후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한 중장기 수자원 확보책이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물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 종합 대책을 세우고요. 또 특히나 상수도 부분에서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자원에 대한 확보책이 있냐 이 말씀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광역 차원에서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물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 상수원은 각 또 시군에서 시군 차원에서 지방 상수원을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을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수자원 확보책으로 봤을 때는 워터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어제도 그 강진 차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하셨듯이 그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수자원 확보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누수율을 줄이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워터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댐과 댐 사이에 물을 주고받고 또 노후 상수관을 교체를 해가지고 현대화 해가지고 누수량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자원 확보의 일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워터 그리드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외에도 대체 수자원 개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지.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워터 그리드 각 광역 상수원별 댐이라든가 또 하천과의 연계 방안, 그다음에 오수나 하수, 폐수를 제용하는 것,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가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이제 우리 남부 지방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영산강,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그런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체 수자원 확보 일환으로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수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예. 근데 저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규 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환경부는 사실상 그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지자체만이 댐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댐 건설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따라 말씀처럼 그 2018년 9월에 이제 국가가 이제 앞으로 댐은 건설보다는 관리 쪽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정책을 전환하면서 국가 주도의 신규 댐 건설을 중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댐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가능합니다. 안전이 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이후에 그 주민 반대라든가 또 환경단체 환경 훼손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신규 댐 건설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당시에 그 구례 쪽에 내서 댐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우리 지역에 반대 여론이 많아서 국장님 됐습니다. 예, 건설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댐 건설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수자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너무 잦은 가뭄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신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 민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그 댐에 대한 그 거대한 그 거대성을 그 인식하지 마시고 그냥 좀 50만 톤, 100만 톤의 그 저수지 또 친환경적인 소형 댐 유지의 개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소형 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줄기차게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 그 환경부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 우리가 물 공급이 대체로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서 쓰는 거죠. 네, 광역 상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 용수 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도의 그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하루에 평균 한 140한 1만 톤 정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쪽으로 저희가 또 한 30만 톤 가까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지역의 상수원에서 나가는 전체 용수 공급량은 하루에 한 170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약 한 4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수자원 공사에서 동북권으로 지금 공급하는 그 공업 용수량은 22년 2월 현재 한 94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사댐에서 51만 톤, 수어댐에서 43만 톤. 이 중에서 여수산단, 광양산단, 율촌산단에서 약 73만 톤으로 78%를 공업용 용수로 쓰고 있고 나머지 21만 톤 정도 수치로 보면 22% 정도가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사람보다 공장이 물을 더 써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물이 부족한 사태에 있을 때 꼭 이렇게까지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욱이 율촌 산단의 포스코 케미칼, 리튬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요, 2차 전지 양극재나 그 전구체 업체들입니다. 앞으로 이 업체들이 대거 공장을 신설하고 들어오면 공업용 용수 공급을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물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됩니다. 네, 존경하는 정경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최근 그 광양만권의 산단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은 또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 용수 공급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 왜 이 그 지금 공업용 이렇게 용수를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장에서 산단에서. 당연히 그 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용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요즘에는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집값, 땅값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도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전력과 용수 공급은 지자체나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산업 주도의 시대가 아니고 인간 존중의 사회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단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 쓰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댐 물이 싸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겁니다. 대체 이 업체들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입니다. 물 공급이 끊기면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면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서 조금은 비싸지만은 공장이 사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조그마한 비용을 치르고 공업용 용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업 이렇게 자연수로 공급했던 용수를 제한하고 그 제한했던 용수를 물이 부족한 다른 곳에 공급을 해가지고 광역 상수도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단에서 물을 제한하고 일정량 이상을 제한하고 대체 수자원을 쓸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화를 한다거나.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각 광양만고 산단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자구책으로 용수 확보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약 하루 3만 톤 규모의 시설을 건립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시에서 지금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LG 히타치 워터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만 이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해서 하수를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5만 톤을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롯데케미칼에서는 하루 7천 톤 규모의 폐수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의무화에 대해서 네. 의무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현행 수도법에 따르게 되면 국가에서 공업용수도 그러니까 산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용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아주 강행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가의 강행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대체 수단 확보를 의무화시키는 것까지는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그런 수도법 필요하다면 수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촉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도 다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게 그 국가의 의무가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자구책으로서 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라. 그 대체 수단을 자구책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술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산업 발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물 공급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물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 명심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 정부에 참고하겠습니다. 의무화를 할 수 있게끔 촉구 건의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환경부 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댐 보유 수로 보면 세계에서 6위답니다.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은 세계 2위입니다. 댐에 의한 생태계와 환경 영향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가리지 않고 공통의 관심사예요. 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을 극복하는 어떤
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때문에 역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댐 주변에 환경 피해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어떤 건강 영향 조사를 했는가, 또 시설 환경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 역학조사, 환경평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쉽게도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수호댐이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중공년도까지는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 7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주암댐은 언제쯤 준공됐을까요? 그건 저기 90년대 초반 정도. 예. 우리 보성강댐은 일제 강점기 때 준공이 된 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댐 주변에 대한 방금 제가 언급했던 역학조사를 단 한 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댐을 가지고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국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원이라든가 또 주요 다목적 댐 건설 관리는 국가 사무이고 또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 조사라든가 연구 영역 이런 것들은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까지 안 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댐 주변 주민들은 전라남도 도민이 아닙니까? 당연히 주민이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라남도가 역할을 하셔야죠. 네, 그런 이제 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할 수도 있지만 더 우선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될 책무자가 국가 환경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물론 국가 사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특히 댐 주변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특징이 있어요. 기초 단체 한 군데에서만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기초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연구와 노력을 좀 해보겠고요. 특히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리권자인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관리청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 관리권자가 환경부입니까? 환경부하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관리권. 왜 그분들이 관리권자예요? 그 사람들은 댐 관리권자들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댐 주변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 제공이 원인 제공을 그쪽에서 했으면 피해가 나타나면은 네. 이런 피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조사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에 생기는 피해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당연히 국토부라든가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전히 향후에도 이것을 이런 업무에 대해서 방기를 하시고 전라남도는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죠. 방기라는 표현은 저희한테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제작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촉구가 아니고 전라남도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셔야죠.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해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니까 중앙정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그런 부분에 사용은 그러니까 관계부처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산림환경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저희 뭐 환경산림국은 당연히 기후 환경 분야의 대응과 대책, 또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또 산림 보호 이런 부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랑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림환경부에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라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하셔야죠. 네, 저희가 환경과 산림 분야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가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이 하는 부분이 있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 행정 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가 걸 국가 처음 사무를 참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역할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연구 영역 건강 영양 조사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정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런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역의 실효성을 만약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도정 질문을 해보니까 왜 우리 전라남도가 아직까지 그러한 영역 보고가 없고 건강 영양 조사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댐 주변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댐 주변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뭔가 좀 다른 시각과 정책으로 다가설 때입니다. 댐 예를 들어보면 주암댐 같은 경우는 주암 사람들을 위해서 주암댐이 만들어졌습니까? 정작 주암댐, 주암면, 성광면 댐 주변 사람들은 댐에 발 한 번 못 담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 물에 대한 수혜는 광주 전남에서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수혜는 받으면서 댐 주변 사람들은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21세기 하천 관리는 신규 댐 건설이 아니고 댐 관리, 지속적인 이용 가능한 관리, 환경 영향의 저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복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 건설 관리법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댐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10년마다 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지사께서 의견을 주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규에.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에 요구 자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가 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의견을 주고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환경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주고 통보를 받았는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것조차도 한 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가 법을 개정해서 그 전에는 이제 댐 건설 장기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댐 건설이 아니라 댐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거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그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고요.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이고 올 하반기에 이제 각 시도라든가 또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걸로 지금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국장님 너무 좀 답변이 옹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본 계획이 그 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는 댐 건설 장기 계획에 관한 그 장기 계획에 도지사 의견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 계획을 의견을 갖다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까? 그 전에 이제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건설 계획이었고 지금 이제 관리 계획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자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거 포함해서 포괄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거기까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 계획은 이제 이번에 처음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고요. 장기 계획은 2012년에 건설 장기 계획은 2012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가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의견 제출했던 거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댐 관리법에 의하면 기본 계획의 여수로 공사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의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문제입니다. 댐 하류 쪽 사람들은 여수로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댐에 또 다른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방류를 하는 겁니다. 댐 정상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댐 밑에 있는 주민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어떤 피해를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 여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댐 기본 계획에 다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네,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 우리 전라남도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록 도지사님. 지사님 방금 질의응답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영균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이 우리 댐 주변 주민 민원이랄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질의응답을 들으시고 간단한 지사님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쩔까요? 예, 우리 동부본부장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좀 일부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우리 기업들의 이제 폐수 공장 폐수 재활용 문제 대통령 오셨을 때 환경부 장관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장 폐수 시설을 이렇게 잘 꼭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 물 부담 문제를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공장들이 그런 폐수 재활용하게 되면은 물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수도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수도 재활용 시설들을 여수를 하고 있는데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 광양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댐이랄지 소형댐 건설은 환경부가 지금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과거에 포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기후 변화 시대에 가뭄이 상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하고 저도 이번에 환경부 장관 왔을 때 강력히 건의를 했고요. 환경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원 분야 국민들 생각도 기후 변화 시대가 워낙 지금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예전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민원을 잘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댐을 추진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소형 댐이랄지 이런 부분 앞으로는 비상용으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나서면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이번 가뭄을 겪으면서 국가에서도 정부의 중앙 정부에서도 재검토를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함께 앞으로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번에도 논의된 게 주암댐에 물이 부족했을 때
상대적으로 탐진댐에 물이 이렇게 용수가 여유가 있다 하면은 그 물을 주암댐으로 보낼 수 있는 도수 터널을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게 수자원공사의 건의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계별로 그런 그 물이 부족하고 넘치는 부분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워터 그리드 시스템을 호주에서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댐 주민 영역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동부본부장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국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수계관리기금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댐 주변 주민들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업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정 국가가 안 하면은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차원에라서도 필요하다면 조사 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하면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수계관리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아마 우리가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면은 실효성 문제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라도 국가가 뭔가 책임지는, 그리고 댐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중앙 정부에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결국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까 동부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 도민들에 관계된 건강 문제랄지 또 피해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가능한 관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수로 공사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 결국 댐물이 넘쳐날 것에 대해서 또 물 방류를 대폭 한꺼번에 했을 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폭우 피해가 지지난해 있었을 때 이후에 정보 공유를 수자원공사하고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면서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방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변 주민들, 이분들이 뭐 수변 기금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댐 건설 관리법에 규정한 댐에서 용수를 판매하면 22%, 또 생산 전력의 6%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법으로 명시를 해놨다는 것은 최소한의 범주를 명시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조차도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댐 주변 주민들의 어떤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 댐 문화의 올바른 그 확산 내지 확립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의회, 전라남도, 또 댐에 인접한 시군 의회,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이렇게 망라해서 상설 협력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아마 수자원공사의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지만은 불충분하다,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협의기구식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조례에 좀 뒷받침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댐 주변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접근을 하고, 우리 정영균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잘 아시니까 함께 좀 협의를 해보고요. 또 이런 문제 중앙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즉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나서야 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강하게 따질 것은 따져서 필요하면 해결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총체적인 종합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공공주택 건립 시 예, 학생 배치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 군 계획 시설 뭐 이런 조항은 있지 않더라도 예.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초등학생은 걸어서 1.5km 이내 예, 학교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30분 이내로 학교를 배치받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예, 이 초등학교를 1.5km 이내에 학교를 배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리고 또 보행권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원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예, 지금 초등학생이 1.5km를 벗어나서 그렇게 지금 통학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죠, 현실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이 통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그 우리 전라남도의 4개 시에 특히 신도심 지역,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놓친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 영향평가 같은 걸 사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좀 이걸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시행사에 이걸 미리서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이 개진돼야 되는데 이런 데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통학에 대한 안전의 문제,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이제 통학할 수 있으면은 그 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학생들의 배치 문제를 조정을 해서 우선은 해소를 하고 또 개발 시행사에게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안전 문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좀 적절한 학국은 조정 계획을 가지시고 예,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책을 세워서 정영훈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 원도심 지역은 학교가 소멸 위기에 있고 또 반대로 그 도시 지역은 뭐 과밀, 과대 학급이 있습니다. 또 학교도 신설 학교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교육 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중앙과 우리 지방의 교육 격차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 안에서도 이러한 격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이제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읍도 지금 그 군단위 읍도 학교가 과밀한데 가까이에 있는 뭐 20-30분 거리에 있는 면 단위 학교는 굉장히 그 작은 학교로 전락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대책을 정책으로 지금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좀 학생들의 이제 전학을 좀 이제 원도심 이제 도심하고 읍면동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그 제한적 공동 학군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학 그 입학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저는 작은 학교들의 또 그 읍면동 또 원도심의 학교의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미래 교육이랄지 또 맞춤형 교육이랄지 디지털 교육을 먼저 투자해서 재배치하는 것을 이제 정책으로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순천 서면 지역은 그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개발로 중학교 설립 기준인 그 6천 세대 이상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당히 그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여기에 교육감님은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서면 지역의 중학교 이설 내지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영군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서면 지역은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이설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설할 때도 용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신설할 때는 중앙정부가 문제입니다. 그 중앙 투자 심사가 까다로워 가지고 요즘에 좀 완화는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지만 확보되면 신설이든 이설이든 추진하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장시간 예. 화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잘 고쳤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사통시의변법이라고 한비자가 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도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